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입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 이고은 변호사, MBN 장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크리스마스였던 어제 새벽 있었던 화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깝다고 하는데 장가 기자,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불이 난 게 어제 새벽 4시 57분경이었는데요. 서울 방학동 21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그리고 3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이 사망자가 안타깝게 2명이 발생했는데 둘 다 이 가족을 지키려다가 이 참변을 당했는데 한 분은 4층에서 뛰어내렸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불기둥이 내 집까지 치솟아 올라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나보다는 가족을 지키려던 분들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119에 최초로 신고한 10층 거주자 임모 씨, 겨우 30대인데요. 임 씨는 119에 화재 신고를 한 뒤 가족을 깨워서 70대 부모님과 동생을 먼저 대피를 시켰다고 합니다. 예. 이후에 마지막에 집에서 탈출해서 이제 옥상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겨우 10층에서 11층까지 가는 그 계단에서 심정지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아마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빈소에 다녀왔는데 정말 이 말로는 할 수 없는 슬픔에 가족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망자가 있습니다. 박모 씨, 역시나 30대고요. 7개월 그리고 2살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화재가 3층에서 시작이 됐고 이후에 이 4층으로 계속 올라오는 상황에서 4층에 거주하는 이 박 씨 부부는 화재를 피하기 위해 뛰어내렸는데요. 네. 아내가 먼저 첫째 딸을 아파트 1층에 놓인 재활용 포대에 던지고 뒤따라 뛰어내렸고 이후에 이 박 씨가 7개월 막내딸을 안고 창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네. 우선 이 아내와 두 아이의 목숨은 지켜냈는데요. 이 머리를 다친 이 아빠는 끝내 숨졌습니다. 자, 화재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매캐한 연기가 좀 냄새가 좀 올라와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밖을 베란다를 봤는데 불길이 좀 치솟아가지고 가족들 이제 좀 대피시키려고 옷을 좀 입히고 또 밖으로 좀 나가려고 그랬는데 밖에 연기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갖고 그 안에서 좀 대기하면서 작은 방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베란다가 접혀 있는 아마 방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연기는 복도 쪽에서 이제 계속 이게 타고 아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시 들어도 정말 안타까운데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일단은 새벽 4시 때 화재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새벽 4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혹시 뭐 범죄 가능성은 없나요? 보통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는 단전 단락 같은 전기 단전 단락보다는 과열, 전열기 과열 같은 게 제일 높습니다. 예. 기온이 갑작스럽게 변할 때 전열기의 과열로 인해 갖고 발생하는 불이 제일 많은데 그래서 불이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공기에 굴뚝 효과가 생기는 것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계단 방향과 바깥 방향인데 작은 방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불하고 지금 문제는 돌아가신 분 한 분은 이제 계단 쪽으로 가실 때 연기로 돌아가셨거든요. 10층에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호흡을 못 하셨고 그러니까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해서 연기가 그렇죠. 쭉쭉 올라갔군요. 그래서 방화문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방화 가능성하고 다른 형태의 범죄 가능성 두 가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방화 가능성은 그 자체의 방화 가능성과 아니면 범죄 은폐 방화 가능성인데 보통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예. 왜냐하면 확산의 경로를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거는 실화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놓고 감시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군요. 좀 이따 감식한다고 하는데 어떤 예. 결과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고 변호사님, 일단 사고 현장 보면은 3층에서 불이 났는데 10층까지 10층 한 15층인가까지 그 흐름이 쭉 밖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네.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는 뭘까요? 다름 아닌 연기 때문입니다. 아까 백현 선생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 11층에서도 대피하려던 남성이 연기를 들여 마시면서 질식사하는 사건까지도 발생을 했는데요. 불이 난 직후에 연기가 계단을 타고 급속도로 퍼졌던 것이 이렇게 사망 사건까지도 번졌던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생존 주민들도 증언을 하기를 이 짙은 연기로 인해서 탈출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데요. 연기 때문에 가시거리 확보도 안 되고 또 문을 열었더니 계단으로 연기가 막 들어오는 상황
상황이라 다시 문을 닫고 베란다 쪽에서 구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존 주민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지가 않았던 것도 주택에 연기가 빠르게 퍼진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이 아파트가 완공된 게 2001년이었어요. 네. 근데 2001년 당시의 소방법을 좀 살펴보면 이 16층 이상의 아파트만 대상으로 해서 이 16층 이상의 층수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심지어는 방화문을 설치하는 규정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 해당 법률이 2004년 5월에 이르러서야 이 11층 이상의 공동주택가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이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워낙 2001년도가 개정된 소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라서 방화문도 없었죠. 또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 이 연기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고 이렇게 피해가 커지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또 두 번째 원인으로는요, 이 새벽 4시경 일어난 범죄입니다. 이 화재입니다. 화재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실 잠을 주무시고 있을 맞아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좀 제대로 알려지기 좀 어려웠던 점도 있고, 세 번째는 화재 경보기가 현관문 밖에 설치가 돼 있었다는 거죠. 방금 밖에요? 네, 보통은 요즘 아파트는 다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그렇죠. 아파트는 현관문 밖에 설치돼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정말로 경보기 그 음이 잘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또 이게 한 달에 한 4번 정도 오작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오작동인지 정말로 화재가 나서 이런 경보음이 울리는지가 헷갈렸다라는 증언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좀 복합적인 문제로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 좀 싶기도 하는데 좀 뭔가 손질이 필요하게 보긴 합니다. 어쨌든 배상풀 판사님, 일단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일단은 뭐 공동주택 이런 아파트에서 화재 시 대피 요령 좀 알려주세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열기가 먼저 오느냐 연기가 먼저 오느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열이냐 연기냐? 예. 열이 먼저 오면 빨리 피해야 되는 건데요. 연기가 올 때는 이제 계단으로 이제 대피를 해야 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층수에 따라서 노약자 같은 경우나 아니면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도 계단으로 갈 때 심장이 더 빨리 뛰거든요. 근데 이제 연기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는 1초에 4m에서 5m고요. 수평으로는 한 1m, 2m 정도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아파트에서 그 욕조 같은데 물을 틀어놓고 거기서 대기하면서 그 구조되길 기다릴 것인가? 욕조에 물을 많이 채워놓고요. 예. 왜냐하면 그 상태 연기에 대한 부분, 그 흡입되는 부분. 네. 아니면 빠르게 대피할 것인가의 두 가지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노약자가 있을 경우는 사실은 대피하는 것보다 대기하는 게 더 생존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베란다 같은 데서 저 바깥에 있으실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불길이 타고 먹어 들어온다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예.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불이 이걸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럼 아래층에서 타고 올라온다. 그렇죠. 예. 바로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대기하실 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화장실에서 욕조를 틀어놓고 욕조에 물을 거기서 채워놓고 채워놓고 수건으로 물을 막고 불을 막고 입을, 예. 대기하시거나 아니면 성인 같은 경우는 빨리 뛰어내려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하. 근데 노약자가 같이 있을 때는 사실은 지금 이 경우처럼 판단하기가 빠른 판단이 중요해요. 그럴 때는 119의 도움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당국에서 유가족분들 좀 살뜰하게 좀 보살펴 주고요. 또 피해 본 분들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게 좀 우선일 것 같아요.